지금 이제 정식 명칭은 그냥 캐나다 EDC이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 EDC라고 이렇게 예, 이름을 써드렸고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계 증권사에서 잘 나가던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시다가 정말 인기가 많으셨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IMF라는 경제 위기와 함께 이렇게 퇴직 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죠. 그곳에서 이제 되게 이렇게 희망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만난 이 아메이를 그 성장과 성공을 몸소 그래서 스폰서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국 땅에서 혼자 하셨기 때문에 몸소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해내신 그래서 그 강의 첫 시작에 실전형 아메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. 어느 날 이렇게 퍼즐이 따다딱 맞춰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. 그래서 혼자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 책을 좀 전에 조아라 대원님이 얘기하신 그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피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내용은 이 강의 내용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. 그 책하고. 그러면서 처음에 성공이라는 영역은 이제 소수만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 부분은 남다르게 지독하고 또 집요했던 사람들이 머무는 영역이래요. 성공이라는 영역은. 근데 아메이뿐만 아니라 많은 장르의 성공 분야가 있잖아요. 뭐 축구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도 그렇고 이제 좀 시기가 많이 지나서 김연아 씨보다는 얼마 전 금메달 딴 안산 또 김연경 선수 이런 분들이 남다르게 지독하고 집요했기 때문에 그 정상의 위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메이 또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평범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때도 아마 해결연도를 앞두고 있었던 때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9월 해결연도 시작하는 달 전국에 있는 많은 아메이 ABO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핀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.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더 이를 악물고 그분들보다 더 지독하고 집요하게 해야지만 그 원하는 핀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당부를 하셨어요. 그러면서 지금 선택의 때라고 평범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평범에서 벗어날 것인지 선택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오늘 몇 가지 부분만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음원을 실제로 들어보시면 도움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얘기하신 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가치는 잘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클래식을 잘 아는 분은 클래식의 그 바이올린 선율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은 그냥 돌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뭐 미술 작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몇십억, 몇백억을 줘도 피카소의 작품을 사지만 그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이발 속 벽에 걸려있는 호랑이 그림만도 못하게 취급을 할 수도 있다라고. 이와 마찬가지로 아메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아메이를 이해하신 분들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에게도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해 못하신 분들은 자기도 안 듣고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못 듣게 막는다고. 그러시면서 아메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1번, 2번, 3번으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첫 번째는 가능성이라고. 시작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. 예를 들면, 뭐, 아까 축구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, 예를 들면 우리가 금메달을, 지금 시작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? 가능성이 높을까? 또, 손흥민 선수나 아니면 몇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처럼 우리가 될 수 있을까? 아니면, 음반을 낼 수 있을까? 이런 가능성하고 비교를 하면, 다른 일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. 안 하면 제로지만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. 저 역시도 처음에 아메 사업 시작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. 그냥 조금의 추가 수입 정도 벌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 일을 알아듣고 계속 제품에 대해서 알고 그 회사의 어떤 철학을 이해하면서 그냥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좋아서 제가 꿈을 꾸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. 거기에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. 누구든지 시작만 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내 거. 진짜 내 거가 있을까 세상에?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김성기 리더님도 굉장히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대요. 근데 딱 회사와 인연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 많던 투자자들이 한 명도 본인을 찾지 않더라는 게. 그때 회사 이름 때문에 자기를 찾았던 거지
그 사람을 찾았던 게 아니고 퇴직 후에는 회사에서 10원 한 푼도 주지 않더라 이렇게. 근데 아메이 본사에 가면 PT 이상들은 이름이 다 새겨져 있대요. 그냥 이런 뭐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새겨져 있대요. 그 뜻은 진짜 영원한 네 거라고, 내 거라고 그런 뜻이래요. 그래서 정말 내 거고 정말 내 거였다가 나중에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내 거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,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. 저 역시도 처음에 이게 정말 모르는 분야고 보이지 않는 분야인데 그냥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감통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김성기 리더님이 만든 단어라고 그러세요. 그러니까 뭐냐면 통증, 어떤 고통 뒤에는 달콤한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 스윗 페인 이런 단어가 없대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고통은 그냥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고통 뒤에 오는 정말 이렇게 뭐죠? 이렇게 우리 다 느끼잖아요. 막 보람 이런 게 다 그 달콤한 고통인데 우리는 옛날부터 고통만 들어서 잘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말이 있대요. 그래서 아픈 거 싫어만 하지 말고 그 뒤에 오는 달콤함을 즐길 줄 알으라고. 아미 사업도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뒤에 더 달콤한 대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즐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저희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갈 때 중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반낮 없이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정말 어느 자리 가서든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달콤한 고통을 느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건 좀 작은 내용이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많이 배움이 줄 수 있는 내용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도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.